안녕. 자, 예고했던 대로 오늘은 퀸볼 규칙에 대해서 이론 수업을 좀 진행을 할 건데요. 어, 온라인 수업이 너무 길어지면 여러분이 조금 싫어하니까 지루해하고 하니까 좀 핵심만 딱딱 집어가지고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바로 넘어갈게요. 첫 번째 퀸볼의 특징입니다. 퀸볼의 특징, 실패하지 않으면서 성공하는 경기, 스코어 차이가 없는 경기, 모두가 협동하는 경기, 운동 기능이 낮아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경기, 안전한 경기,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규칙을 배워보면서 선생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퀸볼 득점 방법 및 경기 진행 순서. 득점 방법, 공을 치거나 받을 때 실수를 하게 되면 실수를 하지 않은 상대편 두 팀이 1점씩 갖게 된다. 이 부분이요, 퀸볼의 특징 중에서 실패하지 않으면서 성공하는 경기와 연결을 시켜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팀이 공격을 받지 않아도 실수한 팀을 제외한 두 팀의 점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팀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점수가 올라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런 경우 때문에 실패하지 않으면서도 성공하는 경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경기 진행 순서. 경기 세트의 끝은 타이머 소리 혹은 주심의 호각 소리로 끝난다. 그 다음에 주심이 호각 소리를 부는 순간 공과 상관없이 경기는 끝이 난다. 주심이 호각 소리를 부는 순간에는 공격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득점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 밑에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순간 주심이 호각 소리를 부는 순간 경기는 그 점수 그대로의 상태에서 끝이 나야 됩니다. 여기서 주심은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심판을 볼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지명 방법 및 공격 반칙. 자, 지금부터가 본격적으로 이제 퀸볼 규칙이 들어가는 건데요. 호명, 지명 방법을 이제 호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호명을 할 때는 반드시 옴니킨을 외치고 난 뒤에 우리가 공격하고자 하는 팀의 색깔을 외치고 나서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첫 번째 선수가 공에 접촉한 후에 호명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선수가 공에 접촉하기도 전에 호명을 해버리면 그 호명은 무효 처리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 3명의 선수가 공을 받치고 1명이 서브한다. 공을 받치는 3명의 선수 중 1명이라도 손이 닿아 있지 않은 채 공격이 이루어지면 그 공격은 무효 처리되며 해당 팀은 실점한다. 지금 선생님이 방금 읽었던 이 2가지의 경우가 이 2가지의 규칙이 퀸볼의 특징 중에서 모두가 협동하는 경기, 그 다음에 운동 기능이 낮아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경기와 연결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3명의 선수가 모두 받치고 1명이 공격을 한다. 그러면은 이 4명이 팀원 4명 모두가 공에 닿았을 경우에 공격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팀원 4명이 모두 역할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퀸볼의 특징 중에서 모두가 협동하는 경기, 그 다음에 운동 기능이 낮아도 함께 참여할 수가 있죠. 왜? 그 4명이 전부 다 공에 터치를 하고 있는 순간에 공격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 다음 공을 치는 순간에 호명을 해서는 안 된다. 어떤 팀을 공격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의사를 수비팀에게 반드시 전달한 후에 공격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공을 치는 순간 호명을 해버리면 수비팀이 혼선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옴니킨 블랙 땅, 옴니킨 핑크 땅, 이 정도의 텀을 줘야 된다는 얘기죠. 옴니킨 블랙 하면서 팍 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옴니킨을 외칠 때에는 여러 명의 선수가 동시에 외칠 수 있지만 공격할 팀의 색깔을 호명할 때에는 한 사람만이 호명해야 한다.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수비팀에게 혼란을 주면 안 되겠죠. 반드시 너희 팀을 공격하겠다. 나는 핑크 팀을 공격을 할 거다라는 걸 확실히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한 명이서 색깔을 외쳐야 되는데 여러 명이 갑자기 핑크를 외치면 그 색깔이 핑크인지 블랙인지 그레이인지 구별을 못할 때가 한 번씩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색깔을 호명을 할 때에는 반드시 한 명의 선수가 호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옴니킨 다음에는 반드시 한 색깔만 호명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옴니킨 블랙, 그레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 옴니킨 그 뒤에는 블랙 혹은 그레이 이 두 가지 색깔이 나왔기 때문에 블랙팀은 우리가 수비를 해야 되는 건지 그레이 팀이 수비를 해야 되는 건지 혼선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거를 내가 색깔을 수정해서 다시 얘기할 거다. 그런 경우에는 옴니킨 블랙, 옴니킨 그레이라고 다시 외치면 그레이 팀을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색깔을 수정해서 부르고 싶으면 색깔만 다시 부르는 게 아니라 옴니킨이라는 단어를 반드시 앞에 한 번 더 붙이고 나서 수정해야 되는 색깔, 팀의 색깔을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옴니킨 블랙, 우리가 공격해야 할 팀이 핑크 팀인데 옴니킨 블랙이라고 잘못 외쳤어요. 그러면은 옴니킨 블랙 했다가 다시 옴니킨이란 단어를 말하고 핑크라고 다시 얘기하면 공격의 성립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공격은 반드시 1위 팀에게, 1위 팀이 공격할 때에는 반드시 2위 팀에게 공격을 해야 한다. 그러면은 이 규칙이 스코어 차이가 없는 경기라는 킴볼의 특징과 연결을 시켜볼 수가 있는데요. 반드시 1위 팀을 공격해야 되고 1위 팀은 반드시 2위 팀을 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코어 차이가 절대 크게 나지 않습니다. 1, 2점 정도, 많이 나도 한 3점 정도 차이가 이렇게 나게 됩니다. 첫 번째 예시입니다. 블랙, 핑크, 그레이가 각각 5대 4대 3으로 블랙팀이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브권이 핑크에게 있든 그레이에게 있든 공격해야 할 팀은 무조건 블랙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블랙, 핑크, 그레이가 7대 8대 8로 경기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서브권이 핑크에게 있었다면 핑크는 반드시 그레이 팀만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블랙팀이 지금 점수상으로서는 제일 낮죠. 점수상으로 제일 낮은 팀은 공격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레이 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황에서 그레이 팀도 반드시 핑크만 공격을 해야 하지 블랙 팀을 공격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 6대 6대5에서 그레이 팀이 서브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레이 팀이 꼴찌고 나머지 블랙, 핑크가 1등으로 앞서고 있기 때문에 그레이 팀은 블랙 팀을 공격하든 핑크 팀을 공격하든 아무나 공격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예시 7대 6대5로 핑크가 서브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핑크는 2등팀이죠. 2등팀은 반드시 1등팀인 블랙팀만을 공격을 해야 되고요. 9대9, 9대9 서로가 점수가 전부 다 동률일 때 서브권이 누구에게나 있든 공격은 아무에게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동점인 상황에서만 그런 겁니다. 네, 그 다음 서브 방법입니다. 경기 시작은 경기장 정중앙에서 합니다. 스님이 설명을 했었던 것 같은데 공격을 할 때 가장 유리한 공격 위치가 수비 범위가 제일 넓은 경기의 정중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경기의 중앙이 수비를 해야 되는 범위가 제일 넓기 때문에 제일 유리하죠. 그래서 경기의 처음 시작은 항상 경기장 정중앙에서 이루어지나 반칙을 해서 다시 서브를 하는 경우에는 공을 움직일 수 없다. 만약에 반칙을 해서 다시 서브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다시 서브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서브는 공격할 때 공을 치는 순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브는 3명의 선수가 공을 만진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반드시 3명의 선수가 공이 터치가 된 뒤에 옴니킨 블랙 하면서 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서브 시 공의 궤도는 포물선을 그리거나 수평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중요합니다. 이 파울이 굉장히 많은데요. 공격을 할 때 땅을 보면서 공격을 하게 되면 수비팀이 수비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수비팀이 굉장히 불리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공격은 반드시 수평 방향 그 이상으로 이제 포물선을 그리든 각도를 높여서는 공격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수평보다 낮게 하는 공격은 다운 히트 반칙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공격한 팀이 실점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공을 친 후에 같은 세트 안에 같은 선수가 2번 연속으로 칠 수 없다. 번갈아 가면서 모든 팀원이 공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리시브. 리시브는 바닥이나 경기장 라인에 닿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팀볼 공이 바닥에 닿는 순간 실점을 하게 되고 득점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명에서 4명의 선수가 신체 아무 부위를 이용해서 리시브를 할 수 있다. 머리, 발, 손, 배 아무렇게나 수비를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시합 중에는 공의 외피 혹은 내피 구멍을 잡아서는 안 된다. 외피와 내피의 그런 구멍이 하나가 있는데 그 구멍을 잡고 공을 특히 이동할 때 그렇게 잡고 이동하면 편하니까 그렇게 잡고 이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파울로 실점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 5초를 10초 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규칙이니까 잘 숙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5초 룰입니다. 먼저 3명의 선수가 공을 리시브를 하였으면 5초 안에 공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3명의 선수가 공을 수비를 성공해서 공을 받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5초 안에 4번째 선수가 빨리 달려와가지고 호명을 한 뒤에 공격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물론 이때 호명은 4번째 선수가 아닌 앉아있는 선수들 중에서 아무나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10초를 첫 번째 선수가 공을 수비에 성공한 후에 두 번째 선수가 달려와서 잡아주고 세 번째 선수가 공을 터치할 때까지가 10초입니다. 그럼 이 10초 안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선수가 전부 공에 터치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워킹 규칙 중요합니다. 이 반칙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명이나 2명의 선수가 리시브 했을 때 10초 안에 다른 세 번째 같은 팀 선수가 와서 공을 만질 때까지 코트 안에서 돌아다닐 수 없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첫 번째 선수와 두 번째 선수가 리시브를 하고 10초 안에 막 돌아다니면서 자리를 찾아서 앉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선수가 공에 터치한 순간부터는 움직일 수 없다는 겁니다. 발도 움직여서는 안 되고요. 공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자, 밑에 보시면 3명의 선수가 공을 만졌을 때에는 공을 움직일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 그림도 보시면 1명에서는 공을 잡고 돌아다닐 수 있고요. 2명에서도 공을 잡고 돌아다닐 수 있고요. 그런데 세 번째 선수가 공에 터치한 순간부터는 발도 묶이면서 공도 묶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반드시 앉아가지고 그 위치에서 공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거의 다 봤습니다. 승점 계산 방식이에요. 한 게임당 승점을 18점을 배분을 하는데 1등, 2등, 3등이 나오는 경우에는 10점, 6점, 2점으로 나뉘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세 팀에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무조건 3등까지 있겠죠. 근데 1등 팀에게는 무조건 18점 중에서 10점을 부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2등, 3등에게 6점, 2점 이렇게 부여를 하고요. 배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공동 1등이 나오고 3등이 나오는 경우에는 1등 팀 두 팀에게는 7점, 7점을 주고 나머지 4점을 3등 팀에게 준다는 거고요. 1등 한 팀, 공동 2등 두 팀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는 선생님이 말했죠. 1등 팀이 단독 1등이 나오면 단독 1등한테는 무조건 10점을 부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등한테는 10점을 부여하고 공동 2등 팀은 남은 8점 가지고 4점, 4점으로 나눠서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전부 동점일 경우에는 6 곱하기 3은 18점이죠. 그래서 6점씩 세 팀이 다 나눠서 가져가게 됩니다. 예시를 한번 보실게요. 예시 보시면 블랙, 핑크, 그레이 팀이 6대 5대 4로 경기가 끝났어요. 그러면 승점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 1등 팀인 블랙 팀이 10점을 가져가고요. 핑크 팀이 6점을 가져가고요. 3등 팀이 꼴찌인 그레이 팀이 2점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블랙핑크 그레이가 6대 5로 공동 1등이 나온 상황입니다. 이때는 블랙팀과 핑크팀이 각각 7점씩 가져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레이팀이
4점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7대 6대 6 단독 1등이 나왔지만 공동 2등인 팀이 두 팀이 있는 경우 단독 1등이 나오게 되면 무조건 그 1등 팀에게 선생님이 무조건 10점을 준다고 했죠. 그러면 블랙팀이 10점을 가져가게 되고요. 나머지 8점이 남았는데 이 8점을 공동 2등 팀이 핑크팀과 그레이팀이 각각 4점씩 나눠서 가져가게 됩니다. 동률일 때는 네, 6점씩 가져가고요. 밑에 거 한번 볼게요. 12대 13대 13으로 경기가 끝났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승점이 배분이 될까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자, 공동 1등 팀이 나온 경우죠. 네, 공동 1등 팀이 지금 핑크팀과 그레이팀입니다. 공동 1등 팀이 나온 경우에는 7점 7점, 핑크팀이 7점, 그레이팀이 7점. 그 다음에 블랙팀에게 꼴찌인 지금 블랙팀에게 4점을 부여를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메이저 경고와 마이너 경고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경우에는 메이저 경고에 취해지고요. 경기 시간을 일부러 지연하는 행위는 마이너 경고를 받게 됩니다. 메이저 경고는 총 승점에서 한 개당 마이너스 2점씩, 마이너 경고는 총 승점에서 한 개당 마이너스 1점씩, 총 승점에서 한 개당 감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게 경고가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자신의 승점들은 계속해서 깎여서 내려가게 되겠죠. 그 다음, 형성평가 및 출석 점검입니다. 아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리로스쿨에 남겨주시면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첫 번째 문제, 블랙, 핑크, 그레이의 점수가 13대 11대 13이다. 핑크팀이 서브권을 가지고 있을 때 핑크팀은 누구에게 공격할 수 있는가? 아까 선생님이 보여줬던 예시랑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니까 한번 답변을 한번 달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블랙, 핑크, 그레이의 점수가 12대 11대 11로 경기가 끝이 났다. 각 팀이 가져가는 승점은 어떻게 되는가? 이 경우는 선생님이 힌트를 하나 주면 단독 1등 팀이 나왔죠. 단독 1등 팀이 나왔으니까 단독 1등 팀이 나왔고 그 다음에 공동 2등 팀이 두 팀이 나왔습니다. 이 경우에는 승점을 어떻게 18점을 어떻게 배분을 해야 되는지 답변을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차시는요. 다음 시간에는 구역축구 경기 방법 알아보고요. 온라인 수업 때.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등교해서 나오면 그때는 이제 킹볼 연습 게임을 하기 위한 기초기능 수업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게임이 빨리 되려면 오늘 선생님이 수업했던 이 규칙에 대해서 여러분이 빨리 숙지를 해주셔야 연습 경기를 빨리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연습 경기 들어가면 아마 수업이 점점 더 흥미진진해질 테니까 반드시 이 규칙들 숙지해 주시고 다음 등교 수업 때 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